얘들아, 토스트 좋아하는 사람? 토스트를 만들려면 식빵 2장과 계란 1개가 필요해. 그런데 만약 식빵 6장과 계란 4개가 있다면, 맞아, 3개까지 만들 수 있어. 토스트 1개를 만들 때 식빵과 계란의 비율은 항상 2대1이지. 이것처럼 화합물도 일정한 비율로 원소들이 결합해. 오늘 배울 개념이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열심히 공부해. 자, 오늘도 친구의 응원과 함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의 주제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수행평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조립하려면 몸체 1개와 바퀴 4개가 있어야 하고 가위는 칼날이 반드시 2개여야 하며 헤드폰은 헤드밴드 1개와 이어폰 2개가 필요합니다. 화합물도 이처럼 구성 원소들이 일정한 개수로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분자는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로 만들어지고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구리를 연소시키면 생성되는 산화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의 질량을 1.00g, 2.00g, 3.00g, 4.00g으로 달리하여 가열하면 산화구리는 각각 1.25g, 2.50g, 3.75g, 5.00g이 생성됩니다. 이때 반응한 산소의 질량을 계산해보면 각각 0.25g, 0.50g, 0.75g, 1.00g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1로 일정합니다. 다른 화합물에서도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8,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14대3입니다. 프루스트는 여러 가지 화합물의 실험 자료를 분석하여 화합물의 성분 원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토스트 1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식빵 2조각과 달걀 1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웅남이에게는 식빵 6조각과 달걀 4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웅남이는 토스트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한번 그림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식빵 6조각과 달걀 4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말했듯이 식빵 2조각과 달걀 1개로 토스트 하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스트 1개, 자, 식빵 2개와 달걀 1개 해서 토스트 2개, 그리고 이렇게 해서 토스트 3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웅남이는 토스트 3개를 만들어서 맛있게 얌얌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 계란 달걀 하나가 남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샌드위치를 구성할 때 식빵과 달걀이 2대1이라는 일정한 개수비로 만나는 것처럼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는 일정한 개수비로 항상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는 바람에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화합물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부분입니다. 물질은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눌 수 있는데, 순물질 중에서도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포돈소 물질이라고 했고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화합물. 자, 그래서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 그럼 성립하는 까닭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 일정 성분비 법칙, 질량비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이름은 맞아요. 물입니다. 물. 자, H2O 이제 H2O입니다. 수소와 산소라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물이 되려면 항상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해야 물이라는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합물은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자들은요, 일정한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수소의 질량은요, 1이고요. 산소의 질량은 16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1이라는 질량을 가진 수소가 2개 있지요. 16인 질량을 가지고 있는 산소는 1개 있습니다. 그러면 질량비를 보면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보게 되면 2대 16이 되면서 1대 8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물은 수소와 산소가 1대 8의 비율로 결합을 하더라. 1g일 때 8g이 결합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원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다 보니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원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지요. 선생님, 그러면 화합물은 일정한 개수비가 있으니까 질량비가 성립하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 혼합물의 경우에는 다른가요? 자, 혼합물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설탕물을 만들려고 해요. 설탕물 1g을 타든 2g을 타든 우리는 그걸 설탕물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몇 g이 있어야만 설탕물이 된다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은요, 화합물에서는 성립을 하지만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정의에서부터 화합물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합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키워드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화합물이겠죠.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두 번째 키워드, 개수비가 일정합니다. 무조건 결합하는 개수의 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개수비가 일정하니까 결국에는 질량비가 일정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질량비겠죠.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볼트와 너트가 있습니다. 자, 이 볼트와 너트는 볼트 1개에 너트 2개가 항상 만나는 형식으로 화합물을 만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 가에서는 볼트가 2개가 주어졌고요. 너트가 총 4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BN2라는 화합물은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볼트 하나에 너트 2개 끼워서 1개 만들 수 있고요. 볼트 하나에 너트 하나씩 2개를 끼워서 또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BN2라는 화합물을 2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문제에서는 볼트가 2개고요. 너트가 총 5개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화합물을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2개를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너트 2개씩 쓰고 나면 1개가 남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자면 질량을 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한 개에 5g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너트 한 개당 2g이에요. 그러면 화합물의 경우에는 몇 g이 될까요? 자, 5g에 2g, 2g 더하고 나면 9g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합한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를 따져보면 자, 5대 4가 되겠죠. 볼트의 너트의 질량비는 5대 4가 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볼트 5g에 너트 2g, 2g 하면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5대 4가 돼요. 그래서 이런 가의 경우든 나의 경우든 항상 볼트와 너트는 질량이 5대 4의 비율로 결합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부터 볼게요. 암모니아. 암모니아 보니까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결합하고 있네요. 그러면 개수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1개에 수소 3개가 결합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질량을 찾아볼게요. 질소의 질량은 14g입니다. 자, 14g 곱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수소의 질량은 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질량은요, 우리 친구들이 외우는 게 아니고요. 문제 속에 다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찾아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났을 때의 비율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질량비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를 보게 되면 14대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자, 이산화탄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1개에 산소가 2개 붙어 있는 친구예요. 그러면 개수비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 1개, 1개당 산소가 2개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탄소의 질량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색깔을 좀 바꿔보게요. 탄소의 질량, 탄소는 C입니다. 탄소는 12고요. 12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산소의 질량은 곱하기 16인데 2개니까 16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2대 12대 32가 되면서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3대 8의 질량비를 갖습니다. 4로 나눠주면 되죠? 3대 8의 질량비를 갖습니다. 자, 산화마그네슘도 해볼까요? 산화마그네슘. 너무 연해서 좀 바꾸겠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1대1로 반응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마그네슘 1개에 산소 1개가 결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대1로 반응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마그네슘 몇 g입니까? 마그네슘은 24g이고요. 산소는 16g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했을 때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8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3대 2의 질량비를 가지게 됩니다. 구리도 마찬가지 보겠습니다. 구리도 역시 1대1의 비율로 만나고 있어요. 구리의 질량비 얼마냐면 구리 64입니다. 64. 산소의 질량비 16입니다. 16. 64대 16. 나누기 16으로 하면 4대 1의 질량비를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하지 않고 넘어갔던 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물이고요. 하나는 과산화수소인데 둘 다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어요. 개수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몇 개 있느냐? 수소는 지금 2개 있고요. 산소는 1개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도 볼게요. 수소 2개 있어요. 산소도 근데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1대1에 되겠죠.
자, 개수비가 어떻나요? 자, 개수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질량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의 질량은 1이고요. 산소의 질량은 아까 16입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2대 16이 되면서 1대 8의 질량비를 갖게 돼요. 과산화수소도 한번 보겠습니다. 과산화수소, 수소의 질량 1이고요. 산소의 질량 16이 되면서 질량비가 1대 16이 돼요. 자,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수소와 산소로 똑같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개수비도 다르고요. 그로 인해 이렇게 질량비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가 같더라도 구성 원자수의 비가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은 질량비가 다르게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해 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험을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태우는, 마그네슘을 이렇게 태우는 실험을 합니다. 연소시키는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연소시키게 되면 밝은 빛을 내면서 타게 되죠. 자, 마그네슘 이렇게 산소와 만나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보겠어요. 자, 표는 마그네슘의 질량을 달리 하여서 완전히 연소시켰을 때 생성된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을 측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시험에서 주어질 수 있어요. 자,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는 일단 마그네슘과 산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산소의 질량 구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이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질량은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을 합친 것과 같아야겠죠. 그래서 산소의 질량 0.2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산화 마그네슘을 구성하고 있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를 보게 되면 마그네슘 0.3g 태울 때, 연소될 때 산소 0.2g이 쓰이더라. 질량비는 3대 2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또 조금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말을 보겠습니다. 마그네슘 0.6g을 완전히 연소시켰더니 산화 마그네슘이 1g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사용됐던 산소의 질량 얼마인가요? 맞아요. 0.4g입니다. 질량비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 0.6g을 썼을 때 0.4g이네. 그러면 약분해서 3대 2의 질량비로 만난다라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죠. 자, 마찬가지도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9, 1.5. 자, 0.9의 마그네슘을 연소시켰더니 산화 마그네슘이 1.5g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마도 0.6g의 산소가 연소되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질량비 해보겠습니다. 9대 6이 되면서 역시나 3대 2의 질량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채워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잠시만요. 마지막은 말로 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 1.2g을 연소시켰더니 산화 마그네슘이 2g이 생겼어요. 그렇다는 것은 산소가 0.8g이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질량비를 보게 되면 12대 8이 되면서 역시 3대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까지 구할 수 있고요. 우리가 3대 2라는 질량비로 만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그네슘의 질량을 순차적으로 높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도 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그네슘의 질량이 0.3g일 때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이 0.5g이 생겼네요. 그럼 이때 쓰였던 산소의 질량은 얼마인가요? 맞아요. 0.2g이 여기 연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3g의 마그네슘을 연소시킬 때 0.2g의 산소가 쓰이기 때문에 3대 2의 질량비가 성립한다라는 것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이런 그래프가 나올 때 X축과 Y축을 자세하게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Y축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을 묻고 있고요. 여기는 산소의 질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주어진 값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연습해보는 것은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땠나요? 오늘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 우리가 남은 2시간 동안 열심히 참여해서 좀 제대로 배워갔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갈무리 활동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키워드 남은 2개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